네, 안녕하세요. 저 초보 BJ 오프닝스입니다. 네, 이렇게 첫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게 되니 되게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네요. 생각보다 이게 참 많은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방송은 추천아 놀자라는 방송입니다. 즉, 그 추천 시스템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코딩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소 좀 생생하기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러겠죠. 예, 박수, 숲지기님 감사드립니다. 짝짝짝짝. 제가 한번 요거를, 시작 멘트로 원래 좀 준비를 했었는데,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왕 한 김에. 감사합니다. 네. 예, 우선은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인데요. 방송을 할 내용은 추천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이 방송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천 시스템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현재 추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실제적으로 이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떠한 기술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개념부터 좀 실제적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제 이제 목표는 서로 아이디어들을 내어서 실제로 구현해 보고 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예, 우선 제 강의 자료는 이쪽 이 굿VC 78 포스텍 IO라는 블로그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게재될 내용이고요. 아마 방송하면서 좀 부족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넣을 예정이오니 뭐 혹시라도 필요한 자료 있으면 이쪽에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 방송은 제가 생각하기에 추천 시스템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사람 또는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아니면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으면서 의견도 나누고 서로 교류가 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예, 우선 제가 생각하는 방송 과정입니다. 우선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코딩 방송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니까 우선 이러한 컨셉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그때 좀 바꾸고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1주차에서는 추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저희가 추천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추천 시스템을 알기 전에 이제 파레토 법칙, 롱테일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웬 경제 법칙이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런 추천 시스템이 이런 롱테일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모태가 되어서 나온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구현 기술에 대한 설명, 특히 이제 제가 좀 해보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 즉 아이템 기반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주요 내부적인 알고리즘은 디스턴스 알고리즘으로는 코사인과 자카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는 K-민스, 미네시, 기타적으로는 스무딩 기법 이런 것들 간단하게 그냥 알아보면서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은 그때그때 한번 답변을 드리거나 모른다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구글링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주차에서는 간단한 추천 시스템 기능 맛보기 라고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추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라이브한 코딩을 해보고 추천 기능을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추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의 추천 데이터가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 즉 행위 정보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행위 정보들은 이 무미렌즈라는 그 학술 커뮤니티가 아니라 연구단체라기보다도 이제 이런 개인 데이터, 그러니까 영화 별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개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런 무비렌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트를 가보시면, 무비렌즈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요러한 형태의 그 영화 별점 데이터, 요즘 혹시 왓챠라는 서비스를 아시나요? 왓챠라는 서비스가 요런 아마 이 무비렌즈라든가 이런 것들의 모태가 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런 이 무비렌즈라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별점 데이터들을 뭐 소량을 지고있는 10K짜리 데이터 10K, 1메가, 10메가 가량의 데이터를 중에 저희는 뭐 한 100K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그 데이터, 별점 데이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실제 이제 언집된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화의 별점, 그러니까 영화 제목도 있고요. 이 영화의 별점 그 각 개인별로 어떻게 별점을 매겼는지 별점 정보, 아니면은 뭐 감독, 배우, 그리고 그 별점을 매긴 그 사람들의 그 개인 정보들, 즉 뭐 나이, 성별, 직업 이런 정보들을 같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유저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은 아이디로 돼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천 기능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과정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추천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로 아이디어도 내고 어떻게 만들지도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을 한 3주차에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 3주차의 과정과 2주차의 과정은 이제 기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은 먼저 1차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 볼지 요거는 한번 하면서 2주차, 3주차를 같이 합쳐서 할지 말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주차에는 이제 같이 만들어 보자 라는 관점을 했는데요. 우선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의 개인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그거를 추천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유사도를 측정해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클러스터링, 즉 뭐 A, B 집단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 과정까지 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요거는 좀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하면서 같이 이 방송은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송 일정은 아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10시에서 24시, 그러니까 10시에서 12시 사이. 그게 금요일, 일요일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요번 주 금요일은 제가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패스가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계속 금, 일, 요런 식으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아, 예, 갑자기,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입을 해주셨네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다들 추천, 즐겨찾기 요거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 해주시고요. 예. 예,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어떠한 방송을 될지를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루트님 반갑습니다. 예. 채팅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고노아이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라크님, 라크라크. 라크님, 감사드려요. 예, 요런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별풍선이 터지고 하니요. 이 별풍선 한번 여러분도 같이 보시죠. 예, 여기 별풍선 잘 터졌습니다. 처녀 별풍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또 쳐줘야겠네요. 예. 예, 별풍선 11개. 별풍선 배틀 괜찮습니다. 예, 역시 이제 분위기 좋아지고 있네요. 예, 그럼 우선은 요거는 사이고 누아이님 감사합니다. 사이고 누아님도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뿅뿅. 예,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천 시스템이 무엇인가 라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 시스템이란
우선 위키백과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추천 시스템이란 정보 필터링 기술. 그러니까 정보를 필터링한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정보를 이렇게 큰 정보를 요즘에 정보가 홍수라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많은 정보, 영화도 많고 볼 영화도 많고 들을 음악도 많고 볼 책도 많고 볼 뉴스도 많고 이런 많은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필터링해서 하는 기술이라고 되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즉 개인화된 정보 필터링이라는 거죠. 즉 모두가 일괄적으로 오프라인처럼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오프라인의 서점이라든가 음반 이런 것처럼 일괄적으로 베스트셀러 아니면은 이 구역은 컴퓨터 서적 저쪽은 교양 서적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바로 앞에 바로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은 정보 필터링 기술의 일종으로 특정 사용자의 관심이 가질 만한 정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 음악, 책, 웹페이지 등에 대한 기술을 한 거죠. 그리고 추천 시스템은 협업 필터링 기술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추천 시스템은 협업 필터링이라는 기술과 컨텐츠 필터링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협업 필터링과 컨텐츠 필터링 뭐 말이 좀 어렵죠. 이런 컨텐츠 필터링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일반적 컨텐츠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40살이니까 35살이니까 뭐 차를 좋아하겠다.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젊은 애들은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애들은 이제 게임을 좋아하겠다. 이렇게 그냥 컨텐츠 베이스로 이렇게 막 그냥 그 나에 대한 이런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그냥 추천해 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업 필터링이라는 기술은 내가 한 행위들 내가 뭐 이제 뭐 온라인에서 텐트를 샀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특정 만화책을 샀다던가 그럼 그것과 유사한 것들과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필터링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어렵죠. 계속 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셜 북마크 사이트에서 링크를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무비렌즈 데이터 세트에서 영화를 추천하는 방법이 이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비렌즈 데이터는 저희도 이번에 제가 이제 3주차 과정, 이럴 때 과정에 무비렌즈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할 예정이죠. 무비렌즈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우리도 왓챠처럼 한번은 평점을 매겨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를 한번 추천해 본다던가 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갑자기 파레토 얘기가 나오네요. 그 얘기에 앞서서 좀 다른 추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때 얘기 드리는 뭐 김대리의 하루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한번 김대리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사원 김대리의 하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대리가 출근할 때는 우선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죠. 자동차를 출근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인해 검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내비게이션도 요즘에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뭐 최단 경로 또는 그 뭐 무료 도로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일반적인 이런 컨텐츠 기반으로 이제 추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요 최근에는 이제 좀 더 많이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안 막히는 도로로 최단 거리를 알려주고 이런 막히는 도로의 속도에 맞춰 가지고 도착 시간을 예측해 주는 그렇게 좀 더 많은 기술이 발달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계속적으로 더 발달되면서 추천서에 쓰이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경로 추천 방식도 많이 요즘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몇 분 전에 이 사람이 갔던 도로들의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서 더 빨리 간 사용자에게 그 도로를 추천하는. 근데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모든 사람들이 그 경로로 가서 더 막히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지금 변화되고 있도록 하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도 내가 집으로 갈 경로를 추천받고요. 출근 후에는 우리가 좀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없죠.
우선은 인터넷으로 한번 오늘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카톡 읽다 웹툰보다 아차차 사고 유발품. 그러니까 뭐 이제 스마트폰을 보다가 너무 집중해서 이제 사고가 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읽게 되면 바로 밑에 다시 그와 유사한 지금 스마트폰의 특성에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사와 관련된 유사한 내가 관심이 가질 만한 기사들을 추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점심시간에 또 이메일을 확인하면은 내가 예전에 봤던 동영상, 관심 있어 하는 동영상과 유사한 동영상이 추천되어서 이렇게 딱 수신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이래. 민상장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요걸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요 채팅창을 잘 못 봤네요. 채팅창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같이 요걸 같이 보면서요. 예, 우선 이렇게 행태 기반 띠광고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띠광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깔린 앱 또는 실행한 앱에 맞추어 가지고 내가 깔린 앱은과 유사한 앱 또는 내가 검색했던 검색 기록 이런 거에 기반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광고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즉 광고주 입장에서는 클릭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광고가 추천되어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볼 영화를 찾기 위해서 왓챠에 접속해 보면은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들 또는 내가 예상 별점을 많이 매길 거 하는 영화들이 추천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좋아한 영화의 감독의 다른 영화 또는 내가 좋아한 영화의 배우가 출연한 영화 같은 것들을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소비되는 베스트셀러들만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잊혀졌던 명작들도 다시 재소비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고 있으면은 스팸 문자도 수시로 날아오죠. 뭐 추천이라 하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얘들도 아주 많은 경험적으로 뭐 금요일날 5시, 9시 또는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을 것 같은 날 그런 시간대는 어김없이 스팸 문자가 수시로 날아오죠. 아무리 필터링을 해도 그걸 교묘하게 빠져나가서요. 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대리 하루의 일상을 봤을 때도 추천이라는 기술이 계속 많이 추천 또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화된 서비스가 계속 많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행위는 기록되고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추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추천을 할까요? 네. 이제 그런 걸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파레토의 법칙과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좀 경제 법칙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잠시만요. 이걸 와 사랑 많다. 이 채팅창을 제가 계속 못 보고 있어서 답변을 못하네요. 이 방송 기술이 많이 필요하네요. 이 멀티태스킹 능력. 바로바로 답변을 해줬어야 재밌었을 텐데, 이 시청자와 호흡하는 방송을 못했네요. 예, 저와 상당히 다른 취향을 가지시네요. 예, 그러신가요? 취향은 달라질 수가 있죠.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이 어려운 영어를 쉽게 풀지도 못할 망정 이렇게 답글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계속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파레토의 법칙과 롱테일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파레토의 법칙은 상위 20%가 잠시만요. 제가 이제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좀 보고 있기도 해야 됩니다. 옆에 이제 볼 것들도 같이 봐놓기에 잠깐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이니 다들 좀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요거 사면 조정이 조금 쉽지가 않네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파레토의 법칙은 상위 20%가 하위 20%의 법칙, 20%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입니다. 요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여기, 얘의 수치들이 이제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위 5%가, 상위 뭐 20%, 그러니까 상위 20%가 하위, 그러니까 80%의 부를 가져간다는 그런 법칙이 파레토의 법칙이고요. 롱테일은 파레토의 반대되는 법칙입니다. 하위 80%의 다수가 상위 20%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법칙인 거죠. 네, 그럼 좀 더 이제 실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 파레토의 법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발견한 건데요. 우선 전체 완두콩의 80%는 20%의 콩깍지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먼저 1차적으로 발견하고요. 이러한 법칙이 인간 사회에다 다 적용을 해보니까 거의 적용을 된다는 이론입니다. 거의 적용이 되었고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우선 매출의 80%는 20%의 고객이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매출의 이 80%는 20%의 사원이 만들어내고 80%의 트러블은 20%의 고객이 만들어낸다. 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된 예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특히 저는 가장 동감하는 게 이런 트러블입니다. 고객 클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0%의 고객이 한 90%, 한 95%까지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알면 뭐 파레토의 법칙에 관련된 거 아는 뭐 아는 뭐 사례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예, 계속 얘기는 하겠습니다. 예. 오, 그렇네요. 축구팀 두 명은 근데 이건 파레토의 법칙이라 보기보다도 골키퍼가 골을 넣을 수 없으니 예, 하여간 뭐 우선은 이론은 맞긴 하지만 여러 사례가 하지만 그래도 좋은 예입니다. 네. 네. 요거 채팅 다는 것도 재밌네요 하면서 네. 예, 그럼 이제 롱테일의 법칙도 한번 같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레토의 법칙과 대비되는 게 롱테일의 법칙입니다. 즉 상위 20%의 고객의 가치를 80% 고객의 가치가 크다. 제 말이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상위 20%의 고객의 가치보다 80% 고객의 가치가 크다라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이 이제 뭐 2004년인가 2006년에 이제 누가 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가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인터넷이 발전함으로써 고객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감소하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 진열과 재고 관리 비용이 제로화가 되면서 됐던 거죠. 예. 이를 실현한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 넷플릭스, 랩소디입니다. 가장 많이 이 대표 기업 외에도 구글이 가장 많은 이런 롱테일의 법칙을 서비스로 실현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좀 더 잠시만 좀 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요거 수정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그림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럼 그림을 얘가 참 예,
우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롱테일을 실현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장표는 그 이 장표는 온라인 기업들, 즉 랩소디라는 음원 사이트거든요. 온라인 음원을 제공하고 음원을 판매하는 사이트, 그리고 아마존닷컴, 인터넷 서적이죠. 인터넷 서점,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VOD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세 개 회사의 그 매출 장표입니다. 근데 이 매출 장표를 유심히 한번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랩소디라는 그 음원 사이트는 총 온라인에서 지금 판매하는 음원 수가 73만 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기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그 음반 그 매, 그 음반 서점이 아니죠.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맥스 최대 3만 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3만 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건 75만 개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인터넷 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서점이 23만 개고, 그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게 13만 개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25만 개, 3만 개 등을 온라인 기업에서 판매하는 이런 비율이 있는데요. 실제적인 이제 매출 구조를 보니 특히 이제 이 아마존닷컴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판매되는 전체 매출의 57%는 실제 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판된 책이라는 거죠. 즉 전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점에서 살 수 없는 책의 그 일반 오프라인 서점에서 살 수 없는 책에서 57%의 매출이 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나머지는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롱테일을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되면서 실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인터넷이 됐고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뭐 품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롱테일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한 뭐 기술이라든가 플랫폼 이런 걸 가지고 나서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가장 이런 롱테일에 성공한 아마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이런 아마존 웹서비스 또는 아마존 서점, 이런 인터넷 서점이 롱테일 성공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효과적인 책과 사용자 DB를 구축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효과적이라면은 뭐 아주 대량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가질 수 없는 자료들, 즉 뭐 책에 대한 요약분 뭐 이런, 그리고 저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리뷰 또는 품평, 그리고 리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줬고, 그것들을 편리하게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DB가 구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즉 인터넷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웹사이트는 에서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런 한정적인 공간을 개인별로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다양한 이 효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구축된 DB에 있는 자료들, 처점이나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마존 추천 시스템을 구축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효과적으로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API 정책을 폈습니다. 즉 단순히 이제 아마존닷컴이라는 서점 사이트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 라이트 또는 아마존닷컴에 있는 이런 효과적인 DB를 다른 곳에서 쉽게 리뷰라든가 이런 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API 정책을 했기 때문에 해서 아마존의 롱테일이 성공을 한 거죠. 즉 이 부분을 이제 합쳐서 보면은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했고요. 노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마존이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제가 이런 이제
이런 롱테일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거 하나 같이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 아마존에서 예전에 있던 실제 사례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아마존에서 이제 좀 아마존 서점에서 책을 이제 팔고 있는데 그 그 누구죠? 이제 영국의 한 등반가가 산에서 죽을 뻔한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터칭 더 보이드라는 책을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점도 좋고 되게 좋은 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팔리지 않고 그냥 절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와 유사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등반 관련해서 비극적으로 이렇게 죽은 그런 소설이 하나가 이제 히트를 쳤는데요. 그게 히트를 치고 나서 연관되어서 이 예전에 절판되었던 그 터칭 더 보이스 터칭 더 보이드라는 책이 갑자기 팔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절판됐던 책은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총 14주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었고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효과적인 DB, 이런 옛날 책이라도 효과적인 DB를 구축하고 아마존 추천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 책을 본 사람들에게 이 책도 재밌을 거라고 잘 정확하게 이런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아마 기술이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좀 말이 살짝 꼬이네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겠지만 계속 잘 들어주시고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방송 하도록 할게요. 예, 예. 우선 구글도 이런 아마존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구글만 못하죠 아직까지. 요즘엔 아마존이 구글을 막 비등비등 하기도 하지만요. 요즘에 이제 특히 근래에 아마존에 대시라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대시라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한번 감사합니다. 대시라고 쌓은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대시라는 서비스가 뭐면은 어, 아마존 대시 한번 갑자기 좀 곁다리로 빠지는 겸이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찾아볼게요. 예, 한번 아마존 대시라는 거 한번 볼까요? 대신 재밌는 기술이더라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갑자기 휴지를 사려고 그러는데 휴지가 갑자기 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정 봉을 찍고 바코드를 찍고 자기 걸 찍으니 또는 말로 뭐를 사겠다고 얘기하니 대신은 알파벳 다 모으면 아래쪽에 누르면 삐에로 나와요. 아, 테일즈러너 얘기하시는군요. 테일즈러너 대시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모아보세요. 제가 한번 그러면 노래라도 하나 불러볼게요. 알파벳을 다 모으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한 서비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이런 봉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제품 찍고 하면은 바로 아마존 프레시라는 데일리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원하는 것들을 바로 해주는 아마존 프리미엄이 이렇게 그 다음 날인가 뭐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인데요. 이제 그것보다도 연에 얼마더라? 한 몇십만 원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데일리 하루에 바로 이렇게 배달해주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존이 좀 멋있게 뭔가 잘 많이를 만드는 것 같긴 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도 이런 정보까지 아마존이 계속 모으고 하면은 얘가 무엇을 살지까지도 그 다음날 무엇이 필요할까지도 벌써 배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좀 헛다리로 갑자기 갔고요. 예. 구글 얘기하다 말았죠. 예, 구글도 요즘에 잘 나가지만 아마존도
그럴지도 모르죠. 거기다 GPS 도난 방지 달아야겠네요. 아니면은 예, 맞습니다. 그렇네요.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일 대시가 잘 되면 보안 회사 주식을 삽시다. 네. 하여간 재밌는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요즘에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왠지 구글이랑 이제 맞짱 뜰 일이 뭐 사업 분야가 겹치지 않으니까. 근데 언젠가 다시 겹치겠죠. 뭐 그러면 겹치게 되면은 한번 맞짱 뜨지 않을까 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우선 구글도 애드센스를 통해서 이제 광고 시장의 롱테일을 실행했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뭐 꽃배달 이런 키워드를 많이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럼 이러한 실제 추천, 그러니까 롱테일 이퀄 추천은 아닙니다. 롱테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추천 시스템이고요. 또는 롱테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이런 데이터를 많이 분석이 많이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엔 반대로 또 롱테일이 맞아 떨어지다가도 요즘에 이제 모바일 게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독식하잖아요. 다시 그 뭐 카톡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탑 게임들이 독식하는 거 보면 다시 뭐 이런 파레토의 법칙이 맞기도 하는데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롱테일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기술과 이런 것도 다 됐더라도 현재 상황, 서비스의 품목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예, 그럼 이런 추천 실질적인 효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외국의 사례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넷플릭스는 대여되는 영화의 3분의 2가 추천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아까 그 뭐나 매출 전표에서 봤다시피 실제 DVD 방에 DVD 대여점에서 하는 에서 판매되지 않는 DVD 대여점도 되게 고전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한 고전들 그런 것들이 25%였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대여되는 영화의 3분의 2가 추천으로 발생한다. 의미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이런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우리 돈으로 10억, 100만 달러 상금을 거고 넷플릭스 어워즈라는 그 추천 알고리즘 경진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합니다, 매년. 이번 년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추천 그 데이터셋을 제공해주고 추천 그 뭐 시험 데이터가 추천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되냐 뭐 요즘에 그에 대해서 많이 이제 대회도 해가지고 아주 성공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뉴스는 38% 이상의 조회가 추천에 의해서 발생된다. 내가 어떤 뉴스를 소비했냐. 요즘에 참 안타까운 소식인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읽고 하면 그와 연관된 글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38% 이상의 조회가 추천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판매 35%가 추천으로부터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레진 코믹스라는 그 유료 웹툰이죠. 유료 웹툰. 유료 웹툰도 이제 28%가 추천 클릭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러한 만화를 봤었을 때 이 만화와 유사한 만화를 추천해 줌으로써 계속 클릭을 유도하는 그렇게 유입됐다 합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레코픽이라는 추천 회사에서 레코픽이라는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제공된 데이터입니다. 레코팩이라는 회사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더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왓챠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영화 별점 사이트. 그런 것은 출시 1년 반 만에 네이버 별점 수의 10배의 별점을 모았다. 엄청난 데이터죠. 그리고 네이버보다는 훨씬 신뢰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그럼 이런 추천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아마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 이제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면 다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냥 이제 내가 처음 아마존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한번 직접 아마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을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긴 했는데요. 들어가면은 제가 예전에 검색했던 게 있어서 그렇네요. 검색했던 기록들이 지웠는데도 좀 어디서 잔재가 좀 남아있는가 보네요. 제가 좀 맥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뭐 여기에 그럴 수도 모르지만 recommended based on your browser history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가지고 하네요. 그러면은 브라우저 히스토리가 없는 현재 저는 이제 크롬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크롬이 아닌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한번 아마존닷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이제 내가 이제 처음 이렇게 아마존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탑셀러 제품들, 즉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 그러니까 무작위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또는 핫 제품, 핫 세일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노출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만일 이제 내가 검색을 한다. 요즘에 제가 캠핑에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2세가 있어가지고 2세가 아직 이제 지금 현재 첫 돌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첫 돌을 하면서 이제 캠핑을 많이 다닐 예정이에요. 그래서 텐트가 궁금하다 해서 텐트를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텐트 맞네요. 콜맨 텐트. 우리나라에서 콜맨 텐트를 사면은 이제 가장 텐트 중에 가장 많이 유명한 게 콜맨의 웨더마스터 2라는 제품이 좀 좋거든요. 이제 근데 이건 국내용 제품입니다. 즉 아시아나 이런 사계절용 텐트인데요. 그게 한 160, 70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지하게 싸네요. 그래서 아마존 직구를 많이 하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는 텐트들을 쓰기에는 여름, 봄용으로는 좀 맞다 그래요. 이게 사계절용이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 거의 사계절용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만 잘 주의해서 산다면 아마존에서 직구를 해도 되겠네요. 우선 제가 이런 관심 있는 텐트 한번 보면서 자동 드래그 하게 되네요. 그런가요? 오타가 나서 그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숲지기님. 예, 예, 우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제가 지금 콜맨 텐트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콜맨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드래그 하게 되네요. 왜 드래그 할까요? 제가 이해력이 딸리네요. 예, 하여간, 이게 뭔가 좋아요. 하여간, 이런 것도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마존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개 더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더 검색을 해볼게요. 우선, 요즘에 이제 맥 에어, 노트북 좋죠. 멋있죠. 아주 그냥, 커피숍에서 이거 들고 가서 하면 간지나죠. 아, 아래 거 보고 싶어요? 예, 직접 패스, 컴퓨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요 이제 한번 이렇게 맥북 에어 한번 보았어요. 뭐 맥북 에어는 우리나라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한일 생각하면은 이런 제품이어야지 이제 되게 좋죠. 그래서 그럼 다시 이제 아마존 사이트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스티커 현주님 감사합니다. 스티커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가 또 한번 박수 소리가
박수 소리가 없네요. 다음부터는 꼭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박수 소리 해가지고 좀 한번 효과 한번 얻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요. 네. 예. 우선은 아까 이제 텐트와 맥북 에어를 제가 이제 클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이 없네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내가 본 아이템과 특징이 유사한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제가 맥북 에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맥북과 관련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처럼 내가 많이 요즘 맥북 에어가 관심이 많다면은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걸 해준다면은 맥북 에어를 검색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다시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많이 유도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일 이렇게 텐트를 클릭했었다, 관심이 있었다면은 이 텐트와 같이 산 제품들, 뭐 이렇게 팩이라든가 아니면 랜턴 이런 것들을 같이 살 수도 있다. 방수포 이런 것들 같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산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아마존은 이러한 방식으로, 즉 온라인 서비스라고 그래도 이렇게 뭐 사용자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서 많이 들어가면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로 추천해주고 보여줌으로써 이 아마존이 롱테일을 성공을 한 거죠. 그럼 이런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쓴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요.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내가 본 것과 유사한 아이템, 당신이 본 것과 같이 본 아이템, 또는 당신이 본 것과 같이 산 아이템 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편하겠죠? 네. 왓챠 같은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왓챠를 딱 이제 처음에 깔고 시작을 하면은 평점을 15개 하도록 돼 있어요. 별점을 15개 주고 나면은 뭐 그 해당 내가 준 별점에서 그런 별점의 스타일을 보고 내가 뭐 어떤 영화,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을 4.5점을 줬다. 그러면 스파이더맨도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예측을 해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별점을 많이 줄 영화를 추천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감독의 영화를, 또는 내가 친구가 추천한 영화를, 내가 좋아할 만한 배우의 영화를 추천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대부분 협업 필터링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시도할 때 얘기했었는데요. 예, 그럼 협업 필터링 기술은 유저 기반 추천과 아이템 기반 추천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유저 기반 추천과 아이템 기반 추천은 이렇습니다. 즉, 유저 기반 추천은 나와 유사한 유저가 본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 즉, 나라면은 나와 같은 것을 본 유저,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거를 받고 나와 비슷한 것을 본 유저들, 그러니까 다 맥북 에어들을 나와 그러니까 내가 맥북을 보고 텐트를 보고, 그럼 그건과 유사한 유저들이 본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애들이 같이 봤는데 내가 안 본 것들, 이런 것을 추천하는 방식이 유저 기반 추천 방식이고요. 아이템 기반 추천은 내가 이제 만일 맥북 에어를 봤다면 이 맥북 에어와 유사한 제품들, 즉 뭐 맥북 아니면 맥북 에어, 뭐 아니면 맥북 파우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텐트를 봤다면 텐트와 유사한 아이템들, 이렇게 아이템과 아이템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요즘에 거의 일반적인 방식들이 다 이런 아이템 기반의 추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유저 기반의 추천 방식을 채택을 하려면은 기반되는 조건이 나의 행태 기반 정보들, 그러니까 유저 정보들, 즉 내가 어떠한 방송을 보고 어떠한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그 제품을 클릭했고 샀고 이런 정보들이 무수히 많아야지만이 나와 유사한 유저들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즉
그 기반 데이터가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맞냐 적냐에 따라 틀리는 건데요. 이런 유저 기반 주면 유저의 데이터가 유저의 기록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유저 기반 추천보다는 아이템 기반의 추천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유저 기반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유저 기반 방식은 일반적으로 유저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만큼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아이템 기반을 선호합니다. 네. 우선 오늘까지 간단하게 이제 아이템 기반, 아니, 추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첫 방송이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추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추천에 관련된 뭐, 롱테일의 법칙, 저는 이렇게 추천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좀 재밌는 법칙이기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소개도 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과정부터는, 오늘 알아본 이런 유저 기반의 추천, 아이템 기반 추천,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이제 코딩도 해볼 거고요. 이제 코딩은 실제 환경은 이제 자바 환경에서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은 다음 방송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사나이님, 미산장님, KKH 현이님, 그리고 라우더님, 라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듣느라. 네. 그러면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즐거운 밤 되세요.